안녕하세요. 내과의사 이걸입니다. 작년까지는 매년 겨울에 독감, 즉 인플루엔자 감염이 유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다행히 이 독감은 타미플루라는 적절한 치료제도 있고요. 백신도 있어서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심각하게 체감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올해는 다릅니다. 의사들은 벌써 겨울에 독감이 유행하면은 그 증상이 코로나 감염과 거의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독감과 코로나 감염의 동시 유행, 즉 트윈데믹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가벼운 감기 환자뿐만 아니라 독감 환자는 호흡기 감염 중에서도 발열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환자들이 코로나 검사를 동시에 받아야 되고요. 아마 그런 상황이 다가오면 선별진료소는 이 검사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룰 것으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막고자 하는 유일한 방법, 독감 백신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맞게 해서 독감에 걸리는 환자를 줄이는 것이 그 정답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무료로 접종해주는 독감 백신 대상 역시도 기존의 만 65세에서 만 62세로 낮춰졌고, 기존 3가 독감 백신에서 4가 독감 백신으로 이 독감 백신 자체도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가 무료 접종 백신 일부가 유통 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되었다는 뉴스가 있었고, 과연 이 백신을 맞아도 되는지, 그 효과는 있는 건지, 부작용은 없는 건지 라는 여러 가지 신뢰감의 저하와 의료 현장에서도 혼선이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은 이 독감 백신의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독감 백신이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거의 매년 작은 변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항원에 따라서 백신의 유형도 달라야 하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매년 2월 무렵 세계적인 바이러스 유행 정보를 종합해서 그해 유행할 바이러스 백신주를 결정하고, 우리나라는 보통 10월경에 독감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유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A형 독감 2종과 B형 1종이 포함된 백신을 3가 백신이라고 하고요. 봄철에 유행하는 B형 독감 한 가지를 더 추가한 것이 4가 독감 백신이라고 합니다. 이 독감 백신과 유행 바이러스 주의 예상이 맞았을 때 독감 예방 효과는 70에서 90%에 달하고요. 노인의 경우 독감 유사 질환의 예방 효과는 30-40%로 낮지만 인플루엔자 감염에 의한 입원을 예방하는 효과가 50에서 60%까지, 그리고 사망 예방 효과가 80%에 달하므로 특히 노인들에게는 필수인 백신입니다. 독감 백신을 상온에 노출시키면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독감 백신이 2에서 8도 정도의 냉장 상태로 유지돼야 되는 이유는 그 백신의 주요 성분이 단백질이기 때문입니다. 이 단백질은요, 온도 변화에 민감해서 적정보다 너무 높거나 낮으면 쉽게 파괴되거나 변질될 수 있는데요. 국내의 백신 대부분은 작은 유리용기에 독감 바이러스 단백질의 일부분과 생리식염수를 함께 넣어둔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온도에 취약하게 됩니다. 이 백신 성분이 실제로 변질됐을지 여부는 백신이 상온에 얼마나 오래 노출됐느냐가 관건입니다. 독감 백신은 2에서 8도 사이에 보관돼야 되는데요. 제조사에서는 대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상온에 노출되는 것은 효능이나 품질, 그 안정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100% 믿을 수는 없어요. 반대로 1시간만 노출돼도 품질에 문제가 생기고 효능이나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상온에 노출된 독감 백신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독감 백신을 맞는 목적은 이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을 획득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독감 백신에 들어있는 단백질의 변성이 일어나게 되면 백신의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즉, 백신을 맞아도 독감에 걸리게 되는 물백신이 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안정성에 대한 문제인데요. 어떤 한 가지 약이 개발돼서 환자에게 주사가 될 때까지는 여러 단계의 임상시험을 거쳐서 과연 이 주사가 몇 프로 정도로 어떠한 예상 가능한 부작용이 생기는지를 미리미리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주사 자체에 변질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 부작용은 비단 주사 자리가 붓는 것 외에도 심하면은 쇼크까지도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큰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인플루엔자 독감 백신의 경우에는 국가 접종 사업이기 때문에 대량의 백신이 일괄 공급됩니다. 그래서 백신의 유통과 보관에 특히 주의가 필요해요. 이때 중요한 컨셉이
콜드체인의 유지입니다. 콜드체인의 유지란 수입사, 제약사, 도매상, 의료기관에서 환자에 도달해서 최종 사용할 때까지 적정 보관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각 단계에서 담당자는 콜드체인 유지의 중요성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백신 냉장차에 시동을 꺼서 온도 유지가 안 되는 상태로 백신을 옮긴다거나 장거리를 상자로 이동할 때 아이스박스 등의 적정한 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내부 온도 유지가 잘 안 되는 종이박스 등에 백신을 담아서 이동을 한다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유통 과정에서 콜드체인이 잘 유지되더라도 의료기관 각각에서 이 독감 백신을 지침대로 제대로 관리해줘서 주사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독감 백신을 맞은 분들은 괜찮을까요?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조사에 따르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상온 노출이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지만 직접 상온 노출 백신을 맞은 분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백신 맞은 분들은 부작용의 발생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고요. 식약처에서 조사 중인 품질과 안정성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추가 접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화제가 되었던 독감 백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